상황에서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다른 기회비용이랑 좀 비교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큰 위험 감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맞는 굉장한 준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그 준비 자체를 하는 데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알고 싶고 또 어떤 걸 얻고 싶고 그러려면은 또 무엇이 필요한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네요. 혹시 중열님은 어떤 것들이? 제가 리스크 테이킹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패했을 때 잃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는가가 좀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난 이걸 실패하더라도 내가 내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주저하는 마음이 거의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내렸던 결정이 딱히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했을 때 크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이걸 내가 실패해도 난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도전하지 않았을 때 얻는 기회비용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총선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저는 당연히 일단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가능성을 따지는 편인데도 저는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또 본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실패를 해도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 건졌으면 그래도 본전이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3 입시 이제 영어 논술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영어 논술이란 게 되게 좁은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경쟁이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이제 외고나 해외 고등학생들을 위한 전형인데 그래도 영어 논술이랑 한국 논술이 비슷했던 점이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문법이나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이제 공식은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도 영어 논술 만약 실패해도 다른 전형에 제가 한국 논술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본전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열님이랑 종섭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떤 일에 접근했었을 때 확실히 내가 성공을 했을 때 리턴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거에서 만약에 원하는 만큼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되게 대안적인 선택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테이킹을 한다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활동을 해도 거기서 의미를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성공이나 실패라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무조건 하면은 얻는 게 있겠지라는 걸 기준으로 되게 삼고 나가는 편인데 되게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굉장히 다른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되게 포지션을 취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현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앞에서 다들 중요한 말씀들과 핵심적인 얘기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한 개만 더 이제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그 가능성이 또 중요하고 준비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얻어지는 것들 뭐 그런 거 다 이제 중요한데 일단 그러려면은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를 일단 행동을 취해야 이제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취해야 하려면은 과감함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많고 그 자체가 그것이 위험을 감수해도 좀 실패적인 경험을 얻어도 뭐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일단 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과감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감함과 용기가 저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 그것에 대한
확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준비다. 네, 그래서 저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들 이제 지인님이랑 현욱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계획성이나 준비 그리고 또 근데 이게 또 더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실패에 대한 대안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확실히 종합을 해보면은 다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내가 만약에 이거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가 틀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염두에 둔다라는 것으로 조금 종합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실질적인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미 경험했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기업으로 옮겨갔을 때는 과감함, 계획만으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 현웅님 이제 말씀 듣고서 생각이 났던 게 어떤 과감함이나 용기라고 했었는데 사실 과감함이나 용기를 내기 쉽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 기업의 입장에서라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선택을 하더라도 근데 저는 과감함이나 용기나 어떤 사람이 그런 성향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체로 보통 내가 주저하는 경우는 내가 이걸 만약에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만약 내가 대안을 잘 생각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덜 하겠지만 내가 이거를 충분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의지만으로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보통 주저하게 될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 막아줄 수 없어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왜 그래서 제가 새로운 질문을 조금 던져보면은 왜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도를 하는 걸 주저할까? 라는 좀 질문을 자유롭게 좀 공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관점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기업이라든가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뭐 발전적인 방향보다 전시 같은 걸 가서 많이 느꼈는데 이제 뭐 예술 작가라든가 뭐 이제 뭐 대리미술관 이런 데 전시를 여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독창성을 보고서 많이 감탄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독창성이라든가 새로움을 동경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동경만 하고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익숙함이라든가 관성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변화 자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변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원래 이제 그 멈춰있는 게 익숙한 사람은 멈춰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멈춰있던 사람이라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새로운 시도라든가 이제 변화를 하려는 시도를 했을 때 그 사람도 또 관성을 갖고서 새로운 거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기회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의 부족.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걸 외부의 충격이든 내부적인 동기든 아 이거는 내가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확인을 한 사람은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라든가 새로움이 없는 사람은 또 못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관성? 개인적인 뭐 감정이나 아니면 어떤 내적인 그런 선택 외에도 그 외부적인 환경이나 네. 그런 어떤 이벤트가 갖춰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설명을 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이렇게 뭔가 조건이 사회적으로 좀 조건이 만들어지는 경우 혹은 나의 어떤 잠재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의견.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첨언을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외부에서 충격을 받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은 그 사람이 일단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순서가 저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도전을 바래왔던 사람이 이제 그런 환경을 찾아 나설 거고 더 자주 접하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익숙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새로운 경험을 자체를 시도를 안 하니까 그런 환경을 접할 일이 적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열 토론자님이 말했던 거는 환경이 먼저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도전을 한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환경을 더 잘 찾아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확실히 같은 이야기지만 네, 어떤 순서가 순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가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을 조금 더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조건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주저를 하고 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다면 도전을 좀 더 일깨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막 나도 막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떤 정보의 부족이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좀 사회적인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마련돼야 될까요? 저는 아까 종섭님이 말씀해주신 본전이라는 단어가 결국 이 질문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은 게, 결국 자본이랑 비용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 있다고 무조건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기 확신을 뒷받침하는 게 저는 결국 실질적인 돈, 그리고 내가 결국 자기가 도전을 하는 것도 얻으려고, 기업에 도전하는 것도 그다음 돈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 확신 뒤에 받쳐지는 그런 자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때는 자본을 조달할 때 뭐 보통 지인들한테 빌리거나 뭐 은행을 이용하거나 하는데, 그 기업 같은 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업을 할 때는 결국 기업 돈을 사용해서 어떤 기획안을 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테이킹 하는 주체에 따라서 그 규모도 달라지고, 자기 돈일 때 솔직히 더 자기 확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돈의 출처와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 자기 확신을 밀어주는가, 어떤 한 사람의 논리는 아니지만 한 팀의 논리라든지 한 사람의 논리를 밀어주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인적인 그런 노력과 준비와 이거랑 덧붙여서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더욱더 개인 창업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로 가게 되면은 그 액수는 훨씬 더 클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기업의 성패 자체가 엄청나게 갈리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돈을 지원을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나 혹은 이렇게 그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율성이 조금 용인이 되어야 되고,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 돈이고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생존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만약에 자본을 빌려준다고 했었을 때 그게 굉장히 도전할 수 있도록 뭔가 장려를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너의 창업 지원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실패를 해도 좋다. 어느 정도 실패해도 좀 용인을 해주고, 어떤 그런 도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기틀들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마음이 일단 들려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으로 삼시세끼 막 굶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비해서 지금 경제 발전이 이미 많이 이룩한 상태고,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먹고 살만하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사실 일단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런 더 혁신하려는 의지가 기업들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극을 주려고 일부러 경쟁 안에 뭐 빠뜨리거나 뭐 그래야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야 기업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뭐 혁신적인 뭐 그런 거를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기업들이나 아니면 또 개인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테이킹에 실패했을 때 어느 정도 자신이 복귀할 수 있을 만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이 돼야 된다. 아무리 리스크 테이킹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자기가 그걸 실패했을 때 어느 정도는 보장이 좀 되는 조건이 있어야 그런 동기도 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그런 최소한의 이제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좀 잘 구축이 돼 있는데 중상층이 어떤 경제 난을 겪거나 또 실패를 겪어서 이제 그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원래 있었던 그 층에서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층으로 복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그런 좀 확산적인 그런 사회 안전망, 좀 구체적인 사회 안전망, 최소한의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된 사회 안전망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자기 영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 안전망이 좀 부족한 실정이라 그런 게 좀 제대로 구축이 되면은 좀 좋을 것 같고, 실례로 이제 EITC라고 근로장려세제라는 정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뭐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말 그대로 근로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켜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차상위 계층 넘어서 중상층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게 그런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이제 고안된 정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을 자기가 많이 벌려고 할수록 이제 정부에서 오는 혜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은 사회 안전망을 비롯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좀 뭔가 지원이나 현실적으로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정책들, 이런 게 또 잘 갖춰져야 그런 게 좀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개인은 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듯이 기업의 문제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을 해볼 수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적 안전망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그리고 이제 도전한 사람한테 이제 내가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품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의식주가 도전의 동기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따지면 그 IMF 시기에 벤처가 많이 등장했다라는 설명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되게 벤처의 시대였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생계의 문제였으니까. 아닌가? 다른 문제는? 맞아요.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지금 시대에서는 도전한 사람한테 동기를 주기에 의식주 문제보다 이것도 약간 개인적인 문제긴 한데 자아라든가 정체성의 문제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든가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건 기업에도 약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이라든가 뭐 우리 있는 LG라든가 대기업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도전을 통해 새로운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면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현욱 토론자님께서는 굉장히 자기의 전공을 잘 살려주셔가지고 되게 그 사회복지적인 측면, 그런 복지 제도에서 접근이 되게 좋았는데, 요지는 결국에는 이제 동기가 필요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의식주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됐었고,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 자체가